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고요. 자, 자, 뜨거운 감자, 대선 테마. 자, 구글에서 대권 후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이준석 이야기도 있네요. 참, 저는 이 사람 어차피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는 규칙이 있어서 나이가 어려서 못 나오죠. 근데 뭔 대권 후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닷컴 기사잖아요. 계속 보수 언론에서 빨아주는 거죠. 열심히 빨아주는 거죠. 그 열심히 빨아줘가지고 결국은 보수당의 청년 당대표까지 됐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저에게 한번 댓글이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청년 정치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내내 계속 인싸였죠. 근데 한 일이 뭔가요? 기억나는 일이 없어요. 자,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이었을 때는 청년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를 이 사람한테 줘서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으로 비대위원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보수당의 최고위원, 청년 몫으로 받은 거지만 그래도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 지도부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거 기억한 거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수당이 둘로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 때 나름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하게 청년 유세단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준석이나 오세훈과 관련해서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저는 좀 약간 편향된 그런 시각을 제가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크게 컨텐츠가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분 얼마 전에 이제 대표로 입후보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서 박근혜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제대로 정치권에 데뷔시켜준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황세모가 생각났어요. 황세모 누군지 아시죠? 자기 이야기조차 정확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라고 밝히지도 못하면서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그 황세모고요. 어대황, 그 마지막 마침표가 종, 어대황종.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지만 종친다. 그리고 결국 작년 총선을 끝으로 종쳤죠. 최근에 이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미국에 가갖고 기부미 초콜릿 막 이러다가 보수 언론 보수 당한테도 욕 먹고 아예 이제 언론에 나오지도 않죠. 이제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주목 좀 받아 보려다가 똥풀 제대로 차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떠난 그분이 떠오르는 그런 이준석. 제 나름대로 제 뇌피셜입니다. 어차피 이 영상은 세로미의 뇌피셜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시리즈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이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미시켜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3% 지지율이 나온대요. 자, 서두가 길었죠.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 이 이준석이 안철수, 정세균, 홍준표보다는 지지율이 높다. 글쎄요. 어차피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 지지율에 왜 넣어주나요? 이건 전형적으로 그냥 빨아주는 기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띄웠는데 윤석열이 이제는 가라앉는 분위기고 아마도 이제 최재형을 띄우겠죠. 제 생각이지만 윤석열은 이대로 침몰. 자, 새로운 최재형 테마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뭐 결과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최재형도 이용만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만의 후보가 야권 대표주자로 나서서 51대 49 싸움에 들어가겠죠.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였고요. 뭐 최근에 계속 시끄러운데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확실하게 어느 쪽이 이긴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엑스파일 그냥 무시하고 쌩 까던 윤석열 반격 모드. 뭐 여기에 이재명은 불을 끼얹었네요. 자, 발가벗은 심정으로 답해야지 지금 대권 주자로서 무책임하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집권당이 엑스파일 작성했다면 불법 사찰, 정치 공작 의심. 자, 이 사람 뭐 정치인 선언은 안 하고 벌써 정치인이네요. 이 말 자체가. 자, 당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사들이 판사들 사찰한 거 뭐라고 했나요? 네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가요? 너나 잘하세요. 자, 계속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 동아일보 뭐 한겨레 엑스파일은 괴문서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계속 확대 생산하고 계속 일파만파 번져가나요? 엑스파일이 괴문서라면은 뭐 괴문서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면 되는 거고요. 이분이 제가 들은 정보로는 부동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 차이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부동시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한 0.6, 0.7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난시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그때 다른 게 모두 다 정상, 다 만족이었는데 딱 한 군데서 딱 걸렸어요. 시력, 눈에서. 최종 판정하는 군의관이 서류를 이렇게 딱 보면서 검사 결과를 보면서 다 좋네? 근데 시력이 나쁘네? 시력이 많이 안 좋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군대라도 좀 뺄 수 있으려나 하고, 예, 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옛날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좀 비겁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군의관이 아유 조금 안 좋네. 1급 현역. 그렇게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요. 저는 96년 겨울부터 99년 2월 달까지 2년 2개월 꼬박 96년 12월 5일날 입대해서 99년 2월 4일날 제가 호적상 생일이 2월 4일이거든요. 실제 생일이 1월 4일, 음력으로 12월 4일. 꼬박 2년 2개월을 뺑이를 쳤는데, 자, 부동시 하나로 군대를 안 가신 분 대단하시네요.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물론 지금은 저 때도 부동시는 면제 사유가 아니었고 이때는 부동시가 면제 사유였어요. 근데 부동시를 면제 사유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그 청문회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신환 의원이죠. 지금은 떨어져서 전 의원이지만 서울시 관악을 국회의원이었던 이 오신환 의원이 자 대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당신이 정말
부동시라면은 지금 검사 받고 지금 검사 결과를 제출해가지고 가져오십시오. 이 사람 어떻게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안 말해줬는지 이 사람이 그냥 개쌩을 깐 건지 없어요. 이 사람이 부동시인지 아닌지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뭐 군대 관련해서 뭐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돈 좀 있고 백 좀 있는 분들. 이분 아버지는 교수죠. 뭐 나름 백 좀 있으시겠죠. 자, 저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고요. 뭐 이분 아버지가 뭐 백을 써서 아들 뭐 군대를 설마 부동시로 빼줬겠습니까? 옛날인데 군사정부 시절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XX가 자 조국 딸 조국 아들을 털었죠. 참 저는 아직도 이게 비교해보면은 자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불법 사찰 판사 불법 사찰한 거는 당연한 재판 정보 수집이고 자 사람들이 이 사람 관련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엑스파일이 만들어진 거는 불법 사찰이래네요.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불법 사찰을 이야기하나요? 자 입이 열려 있다고 그냥 막 떠들면 그게 다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자 스스로 조국 마누라 털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누라나 제대로 한번 털어 보시고요. 자 조국 집안 털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집안이나 한번 수신제가 해보시고요. 치국평천하도 자 주변에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감찰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때 당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유재수 감찰 한 거 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기소까지 하셨잖아요. 자 근데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감찰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TV에 보도된 채널A 그 사건으로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지마 네가 하지 말고 멀쩡한 감찰을 인권감독국으로 돌려버렸어요. 네가 인간이냐? 이래놓고 대통령 하겠다고 꺼부적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말해 뭐해. 자 뭐 잠깐 PPI랑 대선 테마주 짚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해드린 그대로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하락이 나왔죠. 자 하락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쳐다볼만 합니다. 10,000원 아래로 떨어졌고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더 흐물흐물 빠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하게 최재형 관련해서 이 감사원장의 멘트를 날린다면은 언제가 됐든 어떤 멘트가 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온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띄워줄 거고 지금 물고 빨고 있는 뭐 윤석열이나 이준석처럼 자 어떻게든 띄워주려고 기사는 쏟아낼 겁니다. 자 지금 기자들은 자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사서 붙여넣게 하는 거죠. 뭐 블로그를 보든 남의 기사를 보든 어딘가에서 뭐 요거 좀 이슈 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퍼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런 걸로 한 달에 기사를 100개 200개씩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기자인지 기사인지 알 수 없는 그렇게 해갖고 물고 빨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 사건 대 수만 건 수십만 건 기사 뭐 단군 이래로 단일 인물 관련해서 최대 기사를 자 심지어 탄핵 때도 그 기사 수준이 안 됐었는데 자 물론 조국은 개새끼입니다. 왜냐고요? 수신 제거도 못했고 치국 평천화도 못했으니까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자, 물론 뭐 솔직하게 까놓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두드러지게 뭐 언론의 집중 조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묻혔을 수 있는데, 자, 그게 묻혀있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말장난 비슷하게 나는 모르세 이런 식으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법적 처분을 받을 정도의 그런 죄인지는 저는 그거는 솔직하게 직권남용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증거인멸 뭐 공범 뭐 여러 가지 뭐 표창장 위조 공범 그 부분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하게 공직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절대로 이런 자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부정부패가 아니에요. 자, 뭐 자기 자식한테, 자, 누구든 자기 딸, 자기 아들 조금이라도 더 잘나게 해고 싶고 조금이라도 좋은 데 보내주고 싶은 마음 누구라도 있습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뭐 부모들이 소위 말하는 엄마들, 강남 엄마들이 치맛바람 부리는 그런 수준인 거지, 이게 과연 표창장 의혹이든 뭐 여러 가지 인턴 의혹이든 이게 법적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건인 저는 솔직히 물음표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공직자로서 처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PPI, 자, 잠깐 또 이야기가 샜는데 PPI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이거는 분봉이고요.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2, 3일 더 흐를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달려줄 수 있고 기다리고 있는, 자,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주쯤에 이야기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을 던지고 나 대통령 한번 해보겠소 하는 순간 다시 한번 또 10,000원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이 대선 테마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찾아보시고 그런 원칙과 매매 기법으로 PPI 주시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동신건설과 죄송합니다. 덕성과 서현은 버릴게요. 자, 뭐 한두 번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종목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자, 서현 덕성을 버리고 PPI를 이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건설이나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종목이 아니고 다른 이재명 테마주라도, 자, 아직 살아있는 그런 주자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여권에서는 제 생각에 구분웅선까지 올라온 그런 대권 후보기 때문에, 자, 꼭 이재명주는 계속해서 팔로잉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단기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대선 테마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제대로 된 이런 대선 테마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시면서 뭐 바이넥스나 IA, 뭐 AD칩스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그리고 뭐 PPI나 프리엠스, 동신건설까지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첨언 드리면은, 자, 주식 투자를 매일매일 하셔갖고 승부를 보실 만큼 자신이 있나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자, 정말 자리가 보이고 정말 95% 이상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날에만 들어가세요. 자, 굳이 막 안 좋고 퍼포먼스가 안 나온 날에도 무조건 중독 증상처럼 무조건 매매해야 돼 이런 거 아닌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날에는 뭐 AD칩스가 됐든 바이넥스가 됐든 충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날인데 굳이 무리하게 저점에서 쫙 깔려 있는데 들어가시거나 고점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쉬엄쉬엄, 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거래한다는 생각으로, 물론 매일매일 빨간불이 생기면서 퍼포먼스 변동폭을 보여준다면 매일매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조바심 내면서 투자하지 말자, 여기까지 한번 조언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도 또 찾아올 거고요. 자, 밤사이 미국 시장도 한번 잘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해 보겠습니다.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